과거에는 큰 건물을 가지신 분이나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제는 서울의 시세를 보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셔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동화입니다. 오늘은 집과 관련된 금융상품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부동산 경매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에 대해서 시리즈로 찍어 보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얘기가 많이 생기게 돼요.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기획했던 것들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경험을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우선은 제가 블로그에도 아마 올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 TV가 고장이 났어요. 근데 이 회사는 리콜 기간이라서 무료로 수리를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수리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. 제가 그 수리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대단한 부품은 아니에요. 그냥 조그만 플라스틱 조가리 몇 개인데 그게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대요. 근데 그 비싼 TV가 정말 그 조그만 플라스틱 부품이 뭐 크게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접착제를 붙여놓은 게 떨어졌다는 몇 개가 두두둑 떨어져 버리면 그거로 인해서 TV를 고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. 한 30에서 많게는 50여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은 다행히 무료로 고쳤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비슷한 시기에 저희 부모님 집에도 TV가 고장 났는데 거기는 무상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우연히 집에 관련된 서류를 뒤지다 보니까 이 50만 원짜리 TV 수리비를 그냥 공짜로 내주더라고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것은 제가 집에 화재보험을 들어놨던 것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금융상품들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집마다 거의 돼 있는데 정말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래서 가입한 건 아니고요.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를 다만 0. 몇 프로라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세트 판매를 하게 되죠.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게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해주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대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가서 해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만기까지 유지를 합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환급금이 거의 한 80에서 많게는 90%까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뭐 3만 원이든 뭐 4만 원이든 저축하는 셈 치고 화재보험을 끝까지 유지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뭐 집에 불이 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많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본 적은 크게 없지만 그냥 저는 저축한다는 셈 치고 그냥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특약들을 보다 보니까 가전제품 수리 특약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기부담금 2만 원만 내면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그런 특약들이 있더라고요.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비로 가전제품을 고치셨던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. 지금 좀 살펴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, 화재보험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 하나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지출한다고 생각하고 가입해 두시면 가전제품 무료로 고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불이 났다. 작은 화재가 대부분이지만 만약에 불이 좀 커서 뭐 옆으로 번져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. 이런 경우 내 막대한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놨습니다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화재보험 저축한다는 셈 치고 가입을 해놔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적금을 가입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당장 뭐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급한 경우라면 뭐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집을 샀는데 집을 처음 샀을 때는 이 집에 막 영원히 살 것 같아서 뭐 5년 뒤, 10년 뒤 대비를 안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뭐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온 가족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경우도 있고 뭐 서울로 이전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을 뭐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내놔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집을 팔게 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.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는다거나 시장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
이 집은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자산 가치가 상당히 커서 집을 팔고 싶진 않아요. 그렇지만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놔서 대출을 다 갚고 내 돈 들이지 않는 임대를 놓고 싶은데 대출 금액보다 전세 시세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.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전세로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또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유동성을 대비한 적금을 조금씩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대출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서 뭐 100만 원씩 갖고 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150만 원씩 은행에 계속적으로 내 원리금 상환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6개월만 버텨보시면 자연스럽게 150만 원 통장에 적금하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1년, 5년, 10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.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만 냈다면 유동성이 없는 자금이 되겠지만 150만 원씩 만약에 그 통장에 넣어놨다면 그 50만 원은 자연적으로 습관돼서 아무 저항이 없었는데 그 50만 원이 쌓여서 1, 2년 뒤에 몇 천만 원이 형성돼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금융 비용에 있어서 내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적금 추가적으로 더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속세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속세라는 것은 불과 한 10년 전, 20년 전만 하더라도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재산이 정말 상당히 많으신 분들만 걱정하던 문제였습니다. 그러나 최근엔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30년 전만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억 원대였어요.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30배, 40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다 10억을 넘게 돼요. 그런데 10억을 넘게 되면 그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셔야 됩니다.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10억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 포함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배우자도 안 계신다. 그러면 5억 정도면 상속세 걱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상속이 당장 개시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5, 60대시면 평균 수명까지만 사신다고 하시면 20년, 40년 더 사셔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때의 자산 가치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,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속세 재원을 하나, 둘 마련해 두시는 게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세금 구간도 지금은 10억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. 올라가긴 할 거지만 그 상속세의 과세 구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. 그렇지만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너무나 자연적이기 때문에 과세 구간의 조정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빠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. 이런 분들도 온전한 아파트라도 남겨드리고 싶다면 아니면 나중에 난 이거를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어.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상속세 재원을 지금부터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상속세 재원으로 가장 좋은 상품은 뭐냐? 저는 종신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. 국세청에서 매년마다 절세 가이드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속세 재원은 다른 다양한 금융상품도 좋지만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국세청에서 아예 가이드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저도 과거에 건물 한 3채 정도 가지신 분, 한 자산가액으로는 그때 당시 한 60억이 좀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. 근데 그 상속세를 매달 월세 받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것을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 두십시오. 그분 딸이 2분 계셨는데 딸 명의로 설계를 해 놓으시면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속세 10억을 준비하셔야 된다면 종신보험이나 이런 형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 납입 금액은 7억에서 8억 정도만 내셔도 되고 보험금이라는 건 매달 지급을 하는 형태잖아요.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생각을 하시고 매달 지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적금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계속 차곡차곡 준비하시다가 만에 하나 준비를 다 못하신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
나머지 부담은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, 종신보험이라는 형태는 목적된 금액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 번 내고 불이하게도 상속이 개시가 되신다면 10억이라는 종신보험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, 그분이 신세계를 알았다는 듯이 저에게 컨설팅을 맡기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것처럼 과거에는 큰 건물을 가지신 분이나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걱정하셨던 부분들이, 이제는 서울의 시세를 보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셔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, 제가 오늘 3가지 금융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에서 건의받았던 화재보험 2~3달 지나서 해지하지 마시고 적금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다양한 혜택들도 있고, 저는 요번에 가전제품을 그 50만 원짜리를 무료로 고쳐보니까 만기가 돼서 환급 받으면 충분히 원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화재보험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하실 때 딱 그 금액에 맞춰서 은행 통장을 활용하지 마시고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, 매달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그 월 납입금에 20~30% 더 넣어 두시면 향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요. 세 번째는,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셔도 상속세의 재원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. 월세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100% 활용하고 소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라도, 아니면 본인의 노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정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